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디로 이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요즘 장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좋은 듯 하지만, 또 약간 소외주나 중소형주에 몸담고 있는 우리 또 개미들은 굉장히 좀 여전히 힘든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금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마지막 금통위가 이제 열리는데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리는데 지금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0.25를 올리는 것에 많은 이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거기다 손을 들어주고 있다. 0.25. 지금 이제 물가가 조금 이제 고개를 조금 숙인다고. 그것을 못 참고 그냥 바로 완화 기조. 그러니까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속도와 강도를 줄인다. 우리나라가 언제 속도를 높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0.5 올린 거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곳들도 0.75 올리는 데도 있고, 예? 0.5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금리를 제가, 야, 무조건 올려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큰 어떤 혼란을 맞이하기 전에 할 일을 해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저는 주식 방송이지만, 왜 시장이 자꾸 설레발을 치냐 이거죠. 미국의 기준에 있어서 자꾸 설레발을 친다 이겁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말을 뒷받침해줄 아무 자료나 가져와서 그거 하나 보고,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금리 이제 별로 안 올릴 거야. 이렇게 김치국 마시니까 당연히 연준에서는 아니다. 뭐라 했었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저금리는 더 높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김치국 마시고 또 얻어 터지고 김치국 마시고 또 얻어 터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이자가 높아진다 이렇게만 뭐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또 표면적으로는 맞지만은 왜 제가 이게 이 금리라는 것이 기준금리라는 것이 모든 우리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 뭐라 하죠? 액기스 진짜 모아서 진짜 결정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오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초반부터 조금 이제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가는데 우선 제가 조금 명상에 있어가지고 조금 횡설수설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본이 없어요. 그냥 즉석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글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제가 그냥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전하고 싶은 정보, 예? 나의 어떤 소견 이런 것들을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제가 이제 덧살을 붙여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덧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두서없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똑똑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제 말의 어떤 주제, 결론 이런 것들을 잘 또 이해하시리라 믿고 최대한 제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조금 맥락 있게 좀 얘기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준금리 지금 이제 코앞에 닥친 게 이제 우리나라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0.5%를 올릴 거라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조금 고개를 숙이는 미국 물가가 이제 0.77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물가도 조금 떨어지고 0.41인가? 하여튼 뭐 조금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물가가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금리 그만 올려. 이것을 마치 언론들이 무슨 한국은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그렇게 막 기사를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연준이 지금 12월 이제 금통위 때 0.5를 올리는 것에 거의 이제 90% 이상이 이제 확률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자꾸 뜨지? 이거 자꾸 성능 향상시키도록 색 구성표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클릭을 해봤는데도 이게 좀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이거 뭐,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좀 이 부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미국 연준에서 0.5를 지금 올릴 거예요. 내년에는 일단은 그 0.5를 12월에 올리면서 뭐라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말까지도 이 금리 인상 기조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우리 연준과 우리 시장의 좀 위치가 좀 다릅니다. 연준은요,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부정확한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가 지금 시점에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이 명명백백 뭔가 확실하게 미래는 물가가 이렇게 될 거야. 미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거야. 이런 게 명명백백하게 뭔가 확실한 신호를 딱 주는 그런 데이터가 현재에 나오면 미국, 이제 연준은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겠죠. 통화정책을 펼치겠죠. 근데 시장은 어떠냐면, 시장은 좀 선반영하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얘네들이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정확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평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그냥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지만 그걸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조금 내 같은 사람조차도 설득하기 힘든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낙관하든지 비관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준이란다. 연준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데이터 그것이 명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아 한다고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액션을 취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요 차이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한국은행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만약에 이번에 0.25로 올린다면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직 우리나라 물가도 고개를 이제 뭐 조금 진짜 찔끔 내렸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도 높은 물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 지금 갑자기, 스탠스를 속도를 줄이는 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직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느냐. 파월이 실기했던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미국처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국과 우리 한국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달라요. 미국은 일단 달러 이제 패권 국가고 기축통화국이죠. 기축통화국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변방의 소국이에요. 예? 거기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대부분이 변동금리인데 비해 미국은
또 고정금리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금리를 올려도 이제 실물 어떤 이제 국민들이 그 부담해야 될 그런 것들이 적다 이거죠.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렇게 금리를 못 올린다. 맞아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똑같이 올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 스탠스는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0.5, 0.25, 한 단계 차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0.25와 0.5는요. 2배예요. 0.75는 3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얘네들은 2배를 올리는데 우리는 그냥 1배만 올린다. 그냥 요런 개념. 그것이 뭐 물론 시장 금리는 좀 다르겠죠. 시장 금리는 다르고 실제 이자가 뭐 100만 원 내다가 뭐 얘들이 0.5를 올린다고 200만 원 되고 이런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오름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상황이 이렇다. 지금 우리 안 좋다. 이래서 우리가 금리를 미국과 자꾸 이 금리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 달에 미국은 4.5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번에 0.25를 올린다면 3.25가 되고 1.25 차이 납니다. 여러분 돈에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냉정하다. 아니 냉정하다는 그 감정조차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돈은 그냥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근데 야,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있잖아. 금리 격차가 있는데 왜 아직 돈이 안 빠져나왔느냐? 왜 외화 유출이 안 일어났느냐? 급격한 외화 유출이 안 일어났느냐? 물론 우리도 있잖아요. 뭐 부동산으로 예로 듭시다. 우리가 이 집에 돈을 내가 이만큼 넣어놨는데 뭐 상황이 조금 뭐 하락할 것 같다, 뭐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집을 훅 뺄 수 있습니까? 특히나 집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 쉽지. 제가 앞에 부동산 얘기할 때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는 것이 알면서도 자기도 하락할 것 같아. 그래도 쉽게 집을 팔고 거주지를 옮기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 말이 돈이 저기 들어가 있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돈을 그냥 우리 막 계좌에서 이체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외화 유출이라는 것이 우리 그냥 뭐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 개념보다는 우리 시중의 은행에 굉장한 높은 지분율이 이제 외화 자본에 있습니다. 걔네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을 지탱하는 그 외화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은행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면은 예금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뱅크런 하는 거예요. 그게 뱅크런이에요. 아, 은행 못 믿겠다. 신뢰도가 딱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들 돈이 없어. 내가 인출하고 싶을 때 돈이 인출이 안 돼. 그 불안감이 커지고 확산되고 사람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이 야 너도 나도 다 은행 못 믿겠으니까 돈 다 인출해. 그게 뱅크런이에요. 그게 한 번 그 불신이라는 게 딱 심어지면요 회복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쫓아가야 돼요. 지금 미국이 0.75씩 올리다가 0.5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완화예요? 이게 속도를 줄이고 강도를 뭐 진짜 조금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0.5도 강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사 미국이 멈췄어. 기준금리를 아예 멈췄어요. 멈췄는데 우리나라는 0.25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얼추 쫓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돈이 있잖아요. 야 그래 한국은 국민들이 다 변동금리고 가계부채도 많고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돈은 빼지 말자. 우리가 좀 손해를 많이 보지만 우리 빼지 말자.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쫓아가야 돼요. 부지런하게 가야 돼요. 우리 상황이 안 좋고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0.75 올리고 0.5 올리고 0.75 올리고 이렇게는 못 따라가죠. 그거는 이해된다 이거죠. 저도 이해돼요. 하지만 올려야 될 때 이미 시장이잖아요. 이미 내가 말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0.5 올릴 거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25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더 큰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금리가 뭐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환율이 급등하고 뭐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전반적인 그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발표할 때 0.25를 만약에 올린다면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 얘기는 좀 가급적이면 제 방송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정치적인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이걸 적으려니 힘드네. Not in my term. 내 임기에는 안 돼. 이창용 총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지금. Not in my term. 뭐가? 급격한 어떤 경기 침체. 그거 내 임기 동안에는 안 돼. 내 독박 쓰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파월도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거를 뭐 러시아 전쟁 그걸로 덮어버리려고 지금 이제 했지만 어쨌든 간에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 실수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물가가 이래 오르다가 조금 내렸다고 또 이걸 이 금리를 속도를 완화하고 이런 스탠스를 시장에 신호를 보냈다가는 다시 고개를 쳐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앞에서도 한번 그랬잖아. 뭐 8.3인가, 뭐 8.5인가, 5에서 뭐 8.3으로 하니까, 야, 이제 정점 찍고 9.0에서 8.5 찍고 8.3 나왔으니까, 이제, 야,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오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CPI가, 미국 CPI가. 고개를 쳐들었잖아. 8.3가, 뭐 5가 뭐 나왔잖아요. 예? 저번 달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도 맞아.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예? 환율도 떨어졌고,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때까지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가가 이제 조금씩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영향받았다고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개 쳐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확실히 꺾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꺾어놔야지. 완전히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어놓고 완전히 꺾어놔야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금리를 겨우 이제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여놨는데, 왜 이걸 또 망치게 드냐 이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11월 한국 금통위에서 0.25를 올린다. 이거는 100% 진짜 미스테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후폭풍은 고스란히 누가 다 져야 된다? 나중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국민들이 체감을 못해요. 왜냐면요, 그 경제의 어떤 침체가 어떤 특정 무슨 도시,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가 이창용 총재가 잘못한 건 너가 100명이 책임져. 너가 1000명이 책임져. 이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티나게 이 피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분산돼서 오는 거겠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 결정자가 한 번에 이 실수가 얼마나 나중에 큰 후폭풍을 낳는지는 미국을 보면 아는 거예요. 미국을 보면. 영국을 봐도 알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터키도 보세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이 시장과 반대되는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물가가 완전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지금 터키 상황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터키 경기 상황이 어떤지. 예? 물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직접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아서 다 텐트 치고 살아요. 대학생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월세를 못 내니까, 예? 근데 월세를 못 내니까 집주인들도 수입이 없어지고, 근데 집주인들도 높은 물가, 자기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빵 사먹고 자기들 해야 되는데, 빵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푸짐하지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진짜 빵 쪼가리 하나에 진짜 진짜 찌질찌게 강하게 그렇게 살아요. 집주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정책 결정자의 이 한 번의 실수가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는 영국이 보여줬고, 미국도 파월이 이번에 이 급격한 인상을 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 굉장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여전히 이 와중에도 물가는 여전히 고물가예요. 고개 숙였다 해도 고물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미 시장은 0.5 올릴 거라고 보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왜 기대치를 낮추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대치를 높이는 거죠. 왜 0.25를 할 것 같다라고 김칫국을 마시게, 왜 그게 한국은행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흘러나오는지, 그냥 언론 기레기들이 그냥, 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를 말을 인용했다고 하고 그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제가 이 말 반복을 하지만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0.25를 이번에 올린다면 이거는 진짜 나중에 정말 큰 후폭풍으로 돌아올 정말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속도를 좀 늦춰도 우리는 속도 줄이면 안 돼요. 쫓아가야 돼요. 얘네들 속도 좀 줄일 동안에 그나마 좀 쫓아가야지 나중에 우리가 대비할 여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우리가 무슨 2년 뒤에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여력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요, 정말 진짜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사상누각이에요. 이게 언제 무너져도 이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뭔가 곳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레고랜드도 터지고, 예? 이번에 이제 예? 증권사에서 그거 콜옵션 행사 안 해가지고 돈 갚아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콜옵션을 안 땡겨가지고 또 일이 벌어질 뻔했었죠. 또 계속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일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금리가 한 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이 10%, 5%, 3% 한 번에 기준금리 올릴 때 0.25, 0.5, 0.75 이렇게 0.5, 0.75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그냥 1%, 2% 이래 올리면 안 되냐. 어차피 3%까지 올리고, 제로 금리에서 3%까지 올릴 거고 4%까지 올릴 거면 1%, 2%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느냐. 왜 0.25, 0.5, 0.75 이렇게 쪼개가지고 올리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금리는 한번 방향을 바꾸면은 쉽게 다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스탠스가 이제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이제 신호를 딱 시장에 주면은 우리 개개인, 그리고 개개의 어떤 기업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부채의 크기도 다르고,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득도 좀 다르고, 우리 개인들도 다 이렇게 상황이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면 자 0%에서 제로 금리에서 자 4%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면요, 다 죽어요. 한 번에 다 죽어요. 뭔가 한 번에 급격하게 다 죽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예 붕괴가 되겠죠. 대부분의 계층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0.25, 0.5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리면요,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일단 금리 인상 할 거야. 물가 잡힐 때까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스탠스를 주고 신호를 주는 거야. 말은 안 해도 알아서 각자 대처해. 시간을 줄게. 대처해. 나는 0.5만 올려도 위태로울 사람이 있고, 한 2%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2%가 넘어가면 위태로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처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대비해라. 이게 나중에 3% 될지 4% 될지 5% 될지 6% 될지 7% 될지 모르니까 대비해. 물가 잡힐 때까지 올릴 거야. 각자 상황에 맞게 대비해. 그렇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한다? 연착륙을 원한다. 근데 이 연착륙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단어예요. 왜? 경제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정치권들도 알아요. 아는데 왜 자꾸 연착륙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연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착륙을 하면은 충격이 가거든. 그리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집권 정부가 무능력하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연착륙을 얘기하면서 한은도 똑같이 연착륙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중에 설사 우리가 경착륙을 하고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연착륙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연착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 재정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연착륙은 우리 어떤 경제적 입장에서는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 유동성 풀고 급격하게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연착륙은 없어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월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금리를 올리고 제때 그 스탠스를 쭉 갔으면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진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세계 경제 역사의 첫 번째 연착륙, 위기 뒤에 오는 첫 번째 연착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요, 늦었어요. 이미 실기한 것은 모르는 사람 빼고 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 미친 듯이 올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0.25 올리면 안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시장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미래를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연준은 안 그래요, 지금. 미국 연준은 미래를 선반영하지 않아요. 선반영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지금은 그럴 것이 앞에 한번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요게 진짜 이거 정말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미국 연준 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진짜 2번 실수했다가 만약에 경제 다 말아먹었다. 역사의 그 집안 길이 남을 경제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분노할 겁니다. 미국은 진짜 위험해요. 다 총 맞은 나라잖아. 파월 아직 어디 가다가 총 맞아 죽을지 몰라.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정치권들이고 뭐 까불까불 거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벌써 총 맞아 죽을 정치인들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여당하고 야당 상관없이, 예? 왜냐면 미친 또라이, 광신도 같은 뭐라 해야죠? 국민들 많거든요. 극진보, 구구, 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손에 총이 쥐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스탠스가 내년 되면 또 최근에 어떤 교수는 미국이 올해 연말 12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다 이거예요. 이제 안 올린다 이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딴 인간이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저명한 교수인가?
바보도 그런 소리를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왜 자꾸 자꾸 김칫국을 마시는 말도 안 되는 김칫국 자꾸 왜 마시지? 답답해요 저는. 어떻게 지금 연말 해봐야 지금 이제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이 이제 12월이고 12월이 미국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금리 0.5 올리고 이제 끝이다 이거야. 이제 안 올린다. 4.5가 끝이다 이거야. 자꾸 그런 또 교수들이 또 그런 뉴스나 있는 데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하니까 자꾸 이제 언론들이 더 이제 기사로서 한국은행에 압박을 주듯이 0.25 올리라. 지금 시장에서는 자꾸 0.25를 올릴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 0.5를 올리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0.5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김칫국을 마시냐고요. 지금은 모든 것을 틀어지고 금리 낮춰라. 금리 낮춰라. 금리 인하해라.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금리 스탠스에 맞게 우리가 뭔가 줄일 건 줄이고, 부채는 줄이고, 예? 플랜 B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나 일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리 낮춰. 내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금통위 결과를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0.25를 올린다. 와, 내년에 진짜 그동안 각자가 생각해왔던 그 경기 침체의 규모,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돈은 감정이 없다. 냉정하지가 않고, 냉정하다는 그 감정조차 없는 그런 것이다. 정말 돈의 그 쓴맛을 한번 볼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0.25를 올린다면 0.5를 올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보다 우리는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거는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자꾸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안 돼.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에서 자꾸 이걸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자꾸 점점 벌어지는 이 추세를 확인이 되면 돈이 진짜로 미친 듯이 빠져나가요. 정말 미친 듯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요? 한국 중앙은행에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1% 올리든지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질러 놓은 그 0.25 때문에 뒤에 막 1% 갑자기 올리는 거야. 긴급 회의를 열어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급격한 오른 이 금리는 누가 감당한다? 우리나라 막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람들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외화 자본 빠져나가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야 잠깐만 있어봐봐. 아 왜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돈이란 말이에요. 가야 돼. 잠깐만. 내 1% 줄게. 생각도 없고 뭐도 없이 급하니까. 당장 지금 급하니까. 누구처럼? 영국처럼. 급하니까 우리 1% 올릴게. 1%. 그 다음 달도 우리가 빅스텝 이상으로 우리가 할게. 일단 있어봐봐. 나가지 말고 있어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슨 그거를 약조하는 뭔가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말만 한 거를 믿진 않겠죠. 왜? 돈은 감정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지금 금리 0.5원이면은 국민들 가계부채도 높고 고통이 심한. 맞아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니까요. 더 큰 고통이 온다고.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요. 당연한 거라 했잖아요.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가 그걸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경제 현상이에요. 그래도 지금 미국처럼 안 따라가고 어느 정도 계속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한국 스타일대로,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완만한 거예요.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완만한 거예요. 정리해라 이거요. 무리하게 대출한 사람, 무리하게 집산 사람들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정리할 시간을. 정리하나 네 잘못인 거야. 네가 금리 내가 올리는 만큼 그 금리를 온몸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은 네가 버티겠다 하니까 네가 문제, 그냥 자기 문제예요. 분명히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1% 나중에 막 급격하게 막 1% 올리고 0.75 올리고 이러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 구간에 있던 사람들한테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여튼 뭐 좀 또 맥락 없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돈은 그냥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 다만 지금은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거예요. 옮기기에 막상 그냥 이 막대한 자금을 다시 옮기기에 아리까리한 그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0.25를 올리고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빠져나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정도가 됩니다. 당장 직장에서의 뭐가 달라지고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고 당장 뭔가 물가가 달라지고 당장 뭐 환율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체감이 될 정도로. 아무튼 이번 금리 인상 0.25는 진짜 0.25를 올린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가 위기가 터졌을 때는요, 있는 자들 있잖아요. 있는 자들. 돈 많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도망가고 버팁니다. 없는 자들이 문제예요. 없는 자들이나 어느 정도는 있지만 급격한 어떤 그런 거는 이 사람들도 못 버텨내요. 중산층들도 못 버텨내요. 있는 자들, 그냥 부자들, 망해도 3대가 간다는 그런 부자들은요, 버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예요. 대국민 대다수인 사람들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국가 경제 규모를 보면 얘네들이 국가에서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들 자꾸 뭐 감세해주고 뭐 법인세가 깎아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업 친화적인 좀 정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0.25 이 0.25 올리는 것은 내년에 진짜 각오를 진짜 해야 될 겁니다. 내년에. 하지만 이번에 0.5를 그대로 기존 스탠스대로 올라간다면 오히려 야 진짜 제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김치국 좀 덜 이제 마시지 말자. 이제 좀 설레발 치지 말자. 요런 사람들이 좀 확실히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0.25 딱 하면요. 거봐. 이럴 줄 알았잖아. 역시나 금리 못 올려. 약간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금리가 고개를 숙였던 금리가 서서히 다시 또 고개를 쳐드는 거야. 근데 이때 고개를 쳐들면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진짜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하고는 진짜 비교도 되지 않은 정도의 엄청난 데미지를 다 감수해야만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가는요 그냥 진짜 이 끈적끈적하다니까. 이 조금 고기 조금 숙였다고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다가 그냥 뒤통수 한 대 맞는 정도가 아니고 뒤통수로 그냥 진짜 쇠 파이프로 그냥 막 도끼로 한 대 막 그냥 내리 찍힌다니까 그냥. 음모론이 아닌 그냥 자명한 얘기인데 단지 정치적인 이유. 뭐 내 임기 동안에는 안 돼. 나 국민들한테 욕 먹기 싫어. 뭐 요런 거예요. 아마 이번 금통위를 지켜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문가들은 0.25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어요. 실제로 무게를 두고 있어서 무게를 둔다고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 기사들에 보면은 0.25의 확률이 0.5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 했다가는 진짜 이거 하고 만약에 이거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12월에서 0.25로 올린다. 그럼 나 빼대. 나쁘지 않아. 굿은 아니야. 나 빼대. 겨우 진짜 목숨 부지한 거예요.
근데 원래 미국의 지금 스탠스는 그대로 0.5, 지금 9할 넘는다 했어요. 미국이 지금 0.5 올릴 거라는 스탠스가 지금 이게 확률이 0.9예요. 0.9가 아니고 9할, 90% 이상 확률이 0.5 올린다. 그대로 0.5 올린다 하면은 우리는 계좌살 나는 거예요. 야, 0.25 차이인데, 이 뭐, 0.25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0.25, 0.25가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1.25 차이 났어요. 1.25가 얼마나 큰 지금 이자 차이인지 아세요? 어느 국가에게는 이와 지금 비슷한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기준금리를, 예?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0.25, 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 아니에요. 왜?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10원의 이자를 뭐 100%, 이자 100%,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10원의 이자가 100%야. 그러면 얼마예요? 이자가 10원이지. 원금이 100만원이야, 100만원. 100만원에 0.0000001%야.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얼마요? 100원이에요, 100원. 맞아요? 0.00? 0.001 할게요, 001. 죄송합니다. 저 생각 없이 막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됐네요. 어쨌든 1%가 1만원이니까 예, 0.001 하면은 100원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상황이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높아진 이 가운데 0.25를 올리고 0.5를 올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0.25는요 옛날에는 금액이 뭐 이랬든 저랬든 그냥 기본적으로 올리는 그냥 베이비 스텝이에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엄청나게 과거보다 몇 배의 어떤 부채가 있는 가운데 0.25를 올리고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10원일 때랑 똑같이 100만 원인데도 0.25를 올리는 거예요. 10원일 때도 0.25씩 올렸는데 근데 지금 0.25는 커녕 0.55, 0.75 이렇게 올려왔던 겁니다. 이런 돈에. 그러니까 그 여파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좀 영상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금통위 결과를 좀 보고 우리가 금요일 날 다시 또 영상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뭔가 물가가 지금 뭔가 조금 완화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자꾸 언론에서도 약간 그런 스탠스를 원한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변곡점 같은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금리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일 자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우리가 금요일날 다시 또 다른 이제 종목 분석과 함께 잠깐 또 금리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